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도 계속해서 난세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 실제로 많은 도움들을 얻어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또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부터 저희 먼저 알려드렸고요. 바로 또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노트 시간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또 적정 주가 상향 종목 준비를 해 오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나와 있을까요? 사실 뭐 2%는 이 시간은 제가 네. 종목 선정에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근데 전문가들은 뭐 무료방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유료방인데, 그걸 유료방은 이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 물론 이제 전부 다 오픈은 안 돼요. 일부는 오픈 되는데, 그래도 뭐 그 중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분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JIP 엔터가 지난주, 오늘 어제도 목표가를 올리는 게 나왔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목표가를 올리는 시점이 이게 꼭지일 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무조건 이거를 맹신하면 안 되고 차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올랐다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은 거,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 이런 거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뭐 하루에 월요일날 4종목, 이제 화요일날 4종목이 나왔고 이번 주에도 이제 어제 3종목, 오늘 3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사면은 좋겠지만 뭐 다 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사지 못하고 이제 어느 한 종목 찍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찍으면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7% 나는 거고 잘 찍으면 이제 10%도 나는 거고 아니면 뭐 하여튼 이게 어떤 면에서 운인데, 근데 이제 우리 펀드 매니저들은 그 장점이 뭡니까?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럼 다 사는 거죠. 그러면 뭐 8%, 10%는 못 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2%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주식을 아시는 분들은 차트를 볼 줄 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찍는다면은 저는 찍었던 게 일진 머티리얼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제가 지인분한테 추천했는데 왜 이 종목이 추천이 나왔을 때 거의 바닥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 위메이드는 아까 말씀 못했는데 수급이 좋아졌죠. 아까 마지막에 그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수급을 못 봤는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고 투신하고 연기금도 거의 5일 연속 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가리게 되시면 근데 일진 머티리얼스 보시면은 이 종목은 특이하게 기간에 특히 투신하고 연기금 뭐 증권사들이 엄청 사는데 네. 외국인들은 계속 때렸어요. 네. 그럼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네. 이 종목이 거의 14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빠지냐면 8만 원까지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목표가를 올린 시점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니까 언제냐면은 약간 28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가가 9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만 해도 이제 9만 원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14만 원에서 얼마까지 빠졌죠? 8만 원까지 빠졌으니까는 6만 원이 빠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터닝했기 때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6만 원하고 절반이 3만 원이죠. 네. 그럼 이제 11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10만 2천 원까지 갔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차트를 또 아시는 분들은 이제 후행 스팬을 보시면 돼요. 후행 스팬을 네.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종목이 있는 요게 이제 이 까만색 선이 후행 스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후행 스팬이 이렇게 지금 캔들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억각이라고 하는데 억각은 뭐냐면은 우리 뭐 수학 시간에 억각 배우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캔들은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데 후행 스팬이 이렇게 억각으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요런 네. 종목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이 캔들을 하향하는 캔들을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상승 신호예요. 그 요게 이제 후행 스팬이 26일 뒤기 때문에 이거를 네. 이제 보면은 26일 앞으로 보면은 거의 요날 거의 목표가 올린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이때 뚫은 거는 이날 뚫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차트 뭐 5일2평, 뭐 11일평, 20일평 뭐 이건 하도 많이 알아가지고 네. 뭐 그거는 이제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역정보도 있는데 네. 지금 일목균형표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런 후행 스팬 전략에 있어서는 이게 억각으로 해서 이렇게 뚫을 때 이게 이제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없지만 네. 이때에서 이런 종목들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도 올렸어요. 그리고 바닥이야. 그리고 뭡니까? 캔들하고 후행 스팬이 억각으로 이렇게 교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3박자가 맞은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는 이제 추천했는데 9만 원대 사더라도 벌써 며칠 사이에 10%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장세에서도 이렇게 대형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중형주들도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종목이 1위는 못했어요. 1위는 못했는데 네. 이제 3위를 했죠. 그래서 1위는 3위. 만도 그다음에 JYP 엔터가 JYP. 2위, 네. 3위가 일진 머티리얼스인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때 일진 머티리얼 제일 마음에 들어서 네. 이거를 이제 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1위는 이제 만도 그다음에 JYP 엔터인데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는 이제 다올 투자증권 좀 이름이 생소해요. 저도 네, 이 회사가 바뀌었죠. 언제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요 고객사의 생산력 회복에 따른 수혜에 기대해서 자동차 업종은 안 좋더라도 또 부품주는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1분기에는 매출액이 다소 증가를 한다. 그다음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매출액은 1조 6,500억, 영업이익은 657억이면 뭐 영업이익률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종목이 왜 빠졌냐면은 왜 둔화가 됐냐면은 중국의 어떤 그 전기차 수요가 중국에 집중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볼륨 증가에 따른 마진 개선과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어떤 전기차 수요가 늘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어떤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라지고 이런 요인을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는 가장 차별화된 실적을 이번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유럽 매출 비중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발 어떤 악재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다른 네. 데에서 아마 만도가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는데 아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경우가 4월부터는 베를린, 텍사스 그래서 네. 아마 유럽하고 미국의 새로운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각 공장에서 연만 50만 대, 그러면 연간에 50만 대면 100만 대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 종목은 스트롱 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 의견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은 뭐 레포트 목표가 올리면 됐지 뭘 또 봐야 되는데 이게 보통 그 투자 의견이 매수가 많아요. 근데 네. 어떤 게 있냐면 매수해서 홀드로 낮추는데도 목표가가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조심했어야 돼요. 목표가가 올렸다 하더라도 목표가 올린 거는 내가 그동안에 그 레포트를 안 쓴 거죠. 안 썼는데 주가가 올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표가는 따라서 올려야 되지만 이제 홀딩은 뭐냐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올랐지만 네.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내가 워낙 목표가가 낮춰가지고 그걸 이제 키높이 때문에 제기해서 올리는 거지만 네. 투자 의견은 홀딩이나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그 매도 의견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같이 보셔야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뭐예요? 투자 의견이 바이인데 바이에서 어떻게 스트롱 바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10% 수익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레포트도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 다 뜨거든요. 네, 그럼 맞아요. 그때 이제 제목만 보시고 그래서 스트롱 바이다 무조건 시초가 잡으셔야 돼요. 네. 뭐 시초가 불문. 뭐 왜냐하면 이런 뭐 큰 종목이 뭐 상한가는 안 치니까 대충 뭐 3% 뭐 이 정도 5% 내에서 오른다면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또 그날 또 세게 나면 그날 바로 저기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방이 지금 뭐 무료방만 거의 7개월째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유료방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달에 이제 저희 방에 오시는 분 오늘부터 제가 단타 종목을 드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제 2종목 성공을 했는데 됐어요. 2종목 딱 드릴 거예요. 시초가. 그러니까는 뭐 직장인들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시 받다가 매수해가지고 바로 팔고 나오는데 그러면 직장인들은 대응이 안 되니까 네. 이 자동 매매 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네. 뭐 저희는 이제 뭐 목표가를 뭐 시초가 대비 뭐 3% 오늘 2% 했더니 뭐 얼마 안 되니까 네. 이제 3%를 올려서 하는데 일단 오늘은 2종목 다 성공을 하고 네, 맞아요. 이제 4월까지는 계속 무료방에서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유료방이 오픈하면은 이제 그 주는 횟수가 줄어들게 그렇겠죠. 안 주겠죠. 왜냐하면 네. 저희도 뭐 목금의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애들이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또 엉뚱하게 갔는데 그래서 이런 스트롱 바이일 때는 무조건 산다. 사라. 물론 네. 이제 손절을 잡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레포트도 이용을 할 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거 이제 판교에 뭐 만도 본사가 있더라고요. 판교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보시면은 투신하고 연기금 계속 샀잖아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이 안 산다 하더라도 한쪽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줄기차게 사는 종목은 결국에는 승리를 해요. 그래서 막 샀다 팔았다 이런 거보다 꾸준히 그래서 투신사들도 꾸준히 샀죠. 연기금도 뭐 4월이나 팔았지만 이거는 수량이면 안 되잖아요. 대량 네.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만도가 그래서 42,000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왔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돼? 67,500원에서 42,000원, 25,000원 빠졌잖아요. 이런 13,000원 여지면은 이 종목도 55,000원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55,000원 선이 얼마냐면은 121선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절반의 법칙이라도 55,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여지는 있죠. 네. 그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오를 때 어떻게 후행 스팬이 뚫었죠? 네. 후행 스팬이 하향하는 캔들의 억각으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때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캔들의 후행 스팬이 내려왔다. 이거는 무조건 매도 사인. 반대로 보시면 돼요. 네. 억각이 캔들이 내려와서 후행 스팬이 치고 올라가는 거는 매수지만 네. 반대로 후행 스팬이 내려오고 네. 이거는 올라간다. 그때는 이제 후행 스팬이 기준으로 매도를 보시면은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이아 펜터는 지난주에도 설명했기 때문에 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를 재개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 네. 보면은 이제 목표가를 69,000원 상향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그대로 뭐 매수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내년에 신규 아티스트가 데뷔를 한다.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이 보면 이제 뭐 우리 바이오 쪽에 신약 이런 거 파이프라인 아니라 역시 이런 뭐 가수들, 아티스트들도 네. 뭐 파이프라인 말에 쓰네요. 그래서 내년에 보시면은 스트레이 키즈, 그다음에 니즈, 네. 그다음에 트와이스를 포함 최소 3팀의 돔 투어가 올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엠믹스는 잘 모르겠는데
엠믹스도 지금 역대급 성장 속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30% 증가한다. 네. 그다음에 또한 그 리퍼블릭 레코즈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JYP US를 통해서 북미 활동을 확대를 한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니믹스 다음에 뭐 글로벌 신이 다수 대부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뭐 4분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 네.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가 컴백하면서 4분기 각각 트와이스는 83만 정, 3만 장,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는 92만 정을 판매를 했다 합니다. 네.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에서는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니주가 95억의 매출을 기여해서 그다음에 분기 최대 유튜브 매출, 그다음에 리퍼블릭 레코즈랑 정산 등이 기여를 했다 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개선이 됐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지금 트와이스가 이제 4번째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고요. 그다음에 7회에 어떤 미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4월 일본에서 3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 네.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도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서 월드 투어를 15번을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4팀이 데뷔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이런 프로젝트하고 파이프라인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뉴스예요. 29일 날 나오는데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한 데에서 아마 각종 차트를 휩쓸었다.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스트레이키즈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네. 일단은 이 미니 음반 오디너리가 아마 1위를 차지했는데 과연 뭐 현재 한 주간에 10만 3천 장을 팔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은 방탄소년단, BTS, 네. 그다음에 슈퍼 M에 이은 사상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는 이제 30일 MBC M쇼 챔피언을 통해서 매니악 방송을 재개를 하는데 4월 29일부터는 잠실 실내체육관 공연, 그다음에 일본 고베, 도쿄, 미국 뉴욕, 뭐 여러 가지 시카고, 애틀란타에서 계속 10개 도시에 네. 16회 규모의 월드 투어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유민은 사고 팔았다. 뭐 투신도 사고 팔았는데 이 종목을 올린 주체는 JF 엔터가 되었고 이제 계속 신고가로 올라갔죠. 보시면은 역시 이 종목도 앞에 후행 스페인이 억가로 올라갔을 때부터 상승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 상승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죠. 이게 26일 앞에를 보야 되니까 실제로는 막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64,300원까지 왔죠. 그래서 37,600원에서 거의 27,000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꺾였죠. 그럼 네. 어디까지 꺾이냐? 절반의 법칙. 그건 13,000원까지 빠지려면 5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네. 절반의 법칙이면. 그래서 우리분들이 이렇게 빠질 때는 또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꺾일 때는 일단은 피하는 게 좋다. 소나기 네.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네. 분석인데요. 사실 2차 전지는 제가 이 시간에도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 저는 주로 보면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레포터 나오는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대신증권이 과연 이 어널리스트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로는 대신증권에서 이런 업종 레포트를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때 최근에 제가 이제 작년에 기억나는 건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NFT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래된 얘기인데 그때도 이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그때는 아마 아침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다음 주에 NFT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증권이 이렇게 레포트 나오는 거는 좀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지만 유심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네. 이제 2차 전지의 결론은 구조적인 성장이니까 뭐냐면은 2차 전지는 전기자동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중간에 뭐 하락도 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길게 봐서는 무조건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싸다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맞아요.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저는 요새 놀란 건 일반인들도 요새는 이제 ETF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죠. 그럼 ETF를 주로 사시는 게 2차 전지 관련주 ETF를 사고
2차 전지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삼성전자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마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들은 조정받을 때 과연 얼마나 담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금리하고 성장인데 금리가 역시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하락 리스크는 있는 건데 그래도 네. 여기는 2차 전지는 구조적 성장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오를 수 있는 여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상승은 당연히 악재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재까지 보면은 견고한 어떤 그 전기장터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는 아직도 부족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올인을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인해 가지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 8%에서 11%까지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침투율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전기차로의 대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EV 시장이 이제 지금 악재는 뭐냐면은 우리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그렇죠. 부족인데 네. 이거는 그 영향이 오히려 이제 그 또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침투율이 글로벌 전체로 봐서는 2020년도에 4%, 작년도에 8%, 올해는 네. 11%에서 연간 계속 100%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역별로는 유럽이 9, 15, 18, 중국이 5, 12, 15, 미국이 2, 5, 7 해가지고 중국이 이제 작년에 피크였죠. 그러다가 네. 이제 올해는 물론 비중은 높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성장률이 좀 낮춰지는 것 같고 미국이 또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 네. 2, 5, 7로 그래서 아마 이게 침투율이 시그널이다 이렇게 돼서 근데 보면 이제 PHEV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보면 뭐 자동차 보면 BEV 그렇죠. 그러겠는데 뭐 이건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차량이지만 네. 배터리가 전부 다 방전이 됐을 때는 뭡니까? 기존의 내연 기관을 그쵸. 다시 구동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또 다시 네. 전기차를 충전하면은 다시 전기차로 된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PHEV 차가 그래도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미국은 지금 뭐 성장률을 69%로 예상하고 있고 유럽은 40%. 그래서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글로벌도 네. 32% 증가하는 849만 대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BEV 판매가 이제 636만 대, 네. PHEV는 212만 대에서 결국에는 중국은 좀 그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축소이기 때문에 좀 둔화가 되겠지만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은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그 이슈죠. 탄소 배출. 그쵸. 그래서 아마 유럽은 아마 2050년인가 35년부터는 완전 전기차가 100%로 되고요. 네. 미국도 이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계속 성장이 되면서 아마 2030년 정도 가면 거의 뭐 전기차가 다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전기차 시장 전방 수요가 좋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도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배터리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증설을 하고 하지만 네. 그래도 모자른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2025년에는 배터리가 5% 부족한다. 이게 이제 결국 쇼티지 국면이 네. 나온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전기차 업체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베어 마켓에서는 그렇지만 베이스 근데 만약 이걸 불 마켓이라 생각이 되면은 무려 30%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전기차가 엄청 많이 팔리는 국면인데 결국에는 뭐 베이스 측면에서도 5% 부족하지만 이제 화랑일 때도 화랑일 때면 더 부족하겠죠. 그래서 거의 30%까지 부족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5년 이상 지속이 된다. 그래서 부족한 공급은 추가 증성 및 추가 수주로 연결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지는데 상위 업체들이 어떤 가점이 심화됐다 해서 61%예요. 네. 그다음에 탑3는 63%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점유율이 있는데 상위 업체는 이제 중국의 CATL,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고요. 그다음에 파나소닉, BID 이렇게 네.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부족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20% 이렇게 출하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하고 배터리 회사의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는데 네. 테슬라는 파나소닉,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솔루션, 네. 현대기아는 SK온, 네. 르노시스는 LG 에너지 솔루션, GD 마찬가지, 스텔란티스는 CATL, 네. 다임러는 SK온, BMW CATL, 포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GM도 LG 에너지 솔루션, 도요타, 파나소닉, 혼다, CATL이니까 보면은 CATL하고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인트 벤처도 있는데 전부 다 윈윈이 되고 아까 네. 요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뭐 배터리 수급 점검은 아까도 보니까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올해 저기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앞으로 커질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하고 K 배터리가 최대 수혜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되고요. 뭐 쭉 넘어가면은 미국의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63%, LG 에너지솔이 21%, CATL이 6%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K 배터리 뭐 현재 진출 현황 계획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오하이오 공장 이렇게 하고 조지아 공정 뭐 여러 가지 테네시 뭐 계속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증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 미국에 올인을 하는 거로 되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제 종목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전지도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우위 종목이 일단은 요 앞으로 가시면은 우위가 삼성 SDI.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캐파 기준 밸류에이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고 2위가 삼성 SDI CATL이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비타를 할 경우에는 SDI, LG 에너지는 CATL 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의 경우 네, 아까는 이제 뭐 좀 또 완제품 만드는 거 소재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우위 종목이 에코프로, BM, LNF, 첨보 세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음극재예요. 네. 그래서 음극재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에 LNF가 이제 양대 산맥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LNF는 이제 유럽 쪽이 강했고 에코프레임은 이제 미국 쪽이 강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뭐 그게 거의 통합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해지는 또 틀리죠. 전해 첨가지 이거는 첨보. 네. 그리고 음극재는 아까 얘기한 일진 머티리얼스. 그게 이제 네. 3대 어떤 이렇게 업체를 보시면 되고 네. 그중에 전해질은 이제 첨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동박 알박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좀 탄력이 좀 떨어져요. 뭐 구리라든가 이런 알루미늄 떨어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팩을 기준으로 또 에코프로 BM, LNF, 첨보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주로 보시고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목표 주가를 커버리지 계산했는데 우려는 기업 가파른 성장세에서 섹터 내 최선화 종목은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있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에코 BM이 역시 이 종목도 40만 원대가 지금 거의 또 한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로 갈지 그래서 어떤 보시면 되고요. 그 LNF는 테슬라가 함께 안 달아가지고 테슬라가 최대 고객이라는 게 또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LNF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LNF도 지금 뭐 22만 원까지 있는데 요즘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RSI가 이제 거의 그 위에 와 있어요. 그다음에 첨보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막 소재 관련해서 전해질에서는 또 첨보가 최고의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또 뭐 한두 달 전에는 또 이제 전해질에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또 탑픽으로 한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엔캠도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일단 오늘 제가 투자노트 준비한 거는 2부까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코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 흐름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리포트까지도 살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순서는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섹터에 대한 이야기 톡방 내에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또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일부터 또 같이 또 바로 시장 흐름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톡하는 상담소 1부에 이어서 2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또 올라와 있을까요? 아까 1부에서 못했던 종목이 있네요.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8,21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흥구석유 오늘은 0.61%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8,1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흥구석유 이 종목 이어서 한번 전략 부탁드릴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석유 관련주죠.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마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었죠. 상대 수급을 보시면 뭐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팠다 살았다 하는데 왕창 샀다 왕창 파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좀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이 거의 뭐 11,000원 넘기면은 이제 거기서 물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11,000원이 거의 맥시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바닥은 일단은 7,000원이 바닥이었는데 아마 벗어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8,000원 선이 바닥이니까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11,000원에서 지금 8,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절반이면은 1,500원, 거의 9,500원까지는 올랐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여기는 작은 파동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9,500원대에서 8,1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 올라가려면 이제는 폭이 작아졌죠. 네. 그래서 올라간다면 거의 이제 8,700, 800원 요 선까지는 갈 수는 있다고 봐요. 한번 10% 오른다 하면은. 네. 근데 그 뒤가 문제죠. 절반까지 왔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지.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매수가 8,210원이니까 충분히 뭐 수익 내고서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럼 과연 장중에 아마 슈팅이 한번 나와서 9,000원 선을 갔을 때 거기서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서 판단해야 되니까 뭐 이 종목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러다가 또 유가가 또 한번 뭔가 악재 나오면 또 100달러 금방 넘어가니까 네. 그런 찬스를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첫 번째 흥구석유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서 유가에 대한 또 뉴스들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 흥구석유였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주 매수가 47만 6천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 11% 두고 계십니다.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네, 오늘은 0.84% 상승을 했고요. 48만 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수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NC소프트.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연기금하고 외국인의 싸움이에요. 네. 우리 그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뭐 계속 파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은 사는 모습이고 중간에 낀 게 투신이거든요. 투신은 이제 약게 매물에 조금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오늘 NC소프트가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자별 종양이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은 NC소프트가 75만 원 거의 80만 원대에서 빠졌거든요. 어디까지 빠졌냐면 41만 원까지 빠져요. 절반이 반토막 됐죠. 네. 그럼 반토막에서 오르려면은 거의 38만 원이니까 19만 원이 오르려면 이 종목은 60만 원까지는 가야 돼요. 절반의 네. 법칙이나 그렇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럼 현재로서도 보시면 어때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하고 갔죠. 네. 그리고 수급도 연기금 계속 사죠.
이 종목은 이제 점차 여기에 이쪽에 이제 우리 RSI가 지금 저수지를 오랫동안 있다 벗어났거든요.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이제 게임에 대한 규제, 지금 뭐 탄력 근무제라 할까요? 뭐 52시간은 이거를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판교 쪽 이 업체들이 좀 계속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간에 그쪽 판교에 있는 업체들 주로 게임즈 업체가 될 텐데, 이 종목도 충분히 NC소프트도 저는 6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47만 6천 원이면은 수익권이죠. 충분히 뭐 지금 후행스펀이 캔들을 억각으로, 완전한 억각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 45만 원대 여기서 박스권으로 유지하다가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NC소프트 일단은 60만 원 선까지도 갈 여지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SFA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47,0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38% 소폭의 상승 보여줬고요. 4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네요. 39,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 톡방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OLED 앞으로 괜찮다고 해서 안 팔았는데 팔았어야 했나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이제 그 수급이 좋았었어요. 3월 말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외국인이 산 모습이었는데, 뭐 외국인은 좀 그렇고요. 근데 연기금하고 투신이 샀는데 어떻게 4월부터 배반을 하죠. 그러네요. 영국 투신이 매도를 해요. 네.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트를 볼까요? 차트가 여기까지는 좋았죠. 32,000원에서 38,000원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약간 기울기가 약해지면서 이제는 하락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보면 이제 아랫골에 길게 달렸죠. 근데 오늘을 보면은 이제 이날 4월 1일 날의 어떤 그 하락분을 상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장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점점 밀리는 모습인데, 이거는 여기서 이 박스권에서 완전히 돌파부터 오히려 이제 하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진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32,000원에서 41,000원, 거의 10,000원 올랐거든요. 빠지게 되면 절반의 법칙. 5,000원 이상은 빠지면 36,000원까지도 밀리어요. 빠지면. 그래서 이 종목은 47,000원인데 내일 만약에 4만 원대 돌파를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아랫꼬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이거를 추가 하락이 있을지 일단 수급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하고 투신이 배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악재가 되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억각.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후행 스핀이 이렇게 억각으로 내려오죠. 이거는 뭐예요? 하락으로 간다는 추세니까 요거를 억각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같이 봐야 되니까, 내일 만약에 장대 운봉이 난다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니까 내일 흐름을 한번, 뭐 내일 아니래도 지금 어차피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꺾은 어떤 강도나 이런 걸 잘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투신하고 외국인 뭐 기관 아니 연기금 이때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SFA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내일 장대음봉이 나와줬을 때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SFA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난방공사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은 38,533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거래일과 동일하게 36,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해를 조금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제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뭐 수급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계속 박스권인데 이 종목은 그 보면은 이 선, 요게 이제 선행 스팬 1이거든요. 네. 선행 스팬 1이 2다 2. 선행 스팬 2인데 이런 거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스팬 1, 2 뭐 기준 전환선이 각각의 선이 지지와 저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선은 이 종목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선행 스팬 2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은 36,600원 선이거든요. 이거를 돌파를 못 하죠.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전환선인가? 지금 여기 약간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는 이 선행 스팬 2 가격, 그러니까 오늘 현재 얼마냐면은 36,6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언제부터 빠졌냐면은 최고 45,000원에서 빠졌거든요. 45,000원에서 34,000원에 빠졌으니까 거의 10,000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충분히 4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아직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행 스팬 2 요게 지금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야지만 40,000원까지 바라보는 거고 이거를 못 뚫으면 다시 한번 지지부진하게 하락 내지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난방공사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좀 참고를 하셔서 시장 상황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네, KB금융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은 매수가 57,82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6%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2.62%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59,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수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KB금융.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전략 짜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수급을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3월 말에 보면은 샀죠. 이때 투신도 편성해가지고 같이 샀어요. 네. 근데 영리금은 반대의 것도 행보를 보였는데 이제 어제까지 보면 최근에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투신은 매도를 하고 있고 영리금도 매도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영리금이 일단 대량 매도 나왔고 투신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 조금 소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자체가 이제 무너졌죠. 이 박스권에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요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무너졌죠. 그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못 오르잖아요. 그러면 점점 에너지가 소진이 되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그 재료가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53,000원에서 62,900원, 20%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못 오르고 빠진다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4,500원이면 약 한 57,000,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맥시멈 57,000원 보고 아니면 58,0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봐야 뭐 여기서 큰 하락률은 아니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어떤 그 모멘텀이 일단은 꺾인 상태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서 뭐 이게 슈팅이 난다든가 이런 거는 힘들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은행주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ATM 제조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이게 은행주들 보면은 어떤 날은 사고 팔고 반대거든요. 뭐 우리금융을 사면 뭐 K금융 팔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고평가 저평가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오르면 모르겠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박스권에서 한쪽은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된 걸 사는 이런 전략에 있어서는 크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봐야 뭐 66,000원이면 거의 많이 올라 10%인데 이런 금융주들이 10% 오기엔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좀 어려울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KB금융까지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농심 들어가셨네요. 농심 매수가 296,8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9% 갖고 계십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네, 농심 오늘은 전거래 대비 3,000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30만 9,5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이 종목은 일단 수익 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오름세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농심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농심은 이제 투신의 종목이죠. 농심은 이제 레포트가 계속 좋게 나왔었어요. 네. 3월부터 뭐 중국 어떤 그쪽도 괜찮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가를 올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신이 제일 먼저 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 들어왔는데 연금이 또 들어오니까 외국인은 팔고 있죠. 결국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싸움이에요. 네. 수급은 계속 좋거든요. 그럼 네. 차트로 보시더라도 농심은 계속 우상향 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또 후행 스팬이 캔들을 또 돌파하려고 그러죠.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오른다 지면 이게 또 억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캔들은 빠졌지만 후행 스팬 올라가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지금 우리 이 종목이 고점이 34만 9천, 35만 원 잡고 28만 원, 7만 원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은 절반은 3만 5천 원이면 어떻게 돼요? 31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요 선이 선행 스팬 투자리거든요. 그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번 올라갈 수는 여지 있는데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수익률 면에서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29만 6천 원이니까 어느 정도 수익권이니까 한 30요 가격대 선행 스팬 2가 약간 얼마냐면은 이때가 31만 한 후반쯤. 그때 후반에서는 한번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여력이 있다가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농심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10시까지 방송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꼭 입장을 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톡방 내에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방송 중에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톡방 내에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종목에 대한 신호도 같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서 수익률까지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려울수록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면 좋으니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쉰 후에 9시에 다시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